시민참여단은 다 들어오셨죠? 시작해도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예.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떤 시간일까요, 여러분? 세션 첫 번째 시간은 반대측 발표죠. 그러니까 어떤 시간일까요? 경청의 시간일까요? 수기의 시간일까요? 경청입니까? 수기도 하셔도 됩니다.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청이 더 중요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반대측에서 창원 스타필드 입점에 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꽤 오랜 기간 창원시 안에서 자신들의 입장과 생각을 이야기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의 이익의 문제를 넘어서 창원시 전체에게도 영향이 있고 소중한 근거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준비해서 오늘 반대측 발표자가 이 자리에 계십니다. 자세한 내용을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갈등 속에서 이 자리에서 더군다나 교수님도 아니시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같은 시민의 역할을 하시다가 이 자리에 쓰셨다고 한다면 굉장히 긴장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걱정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결정은 바로 여러분들 같은 창원 시민이 하신다고 보면 여러 가지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신다면 좀 더 멋진 발표와 경청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대측 발표를 맡아주실 우리 반대측 공동대책위원회 유수연 대표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함께 해주시죠. 발표 시간은 25분 정확하게 측정하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부탁드립니다. 예, 정말 이 자리에 어렵게 힘들게 섰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웃에 볼 수 있는 시민입니다. 저 이 복장을 당당하게 입고 왔습니다. 저 작업복입니다. 저는 와이프하고 자영업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4명이고요. 그러니까 저희 자영업자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진솔하게 들어가면서 스타필드가 과연 우리한테 무엇인가, 또 나의 얘기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경청으로 좀 들어주십시오. 예, 창원 경제가 일어나고 있는 데는 전체 구조를 봐야 됩니다. 구조를 봐야 저희가 현상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창원에는 많은 공장에서 조기 퇴직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경기 불황하고 로봇 자동화 그리고 구조조정 이런 걸로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자영업자 시장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영업자 시장에서는 현재 상황을 보면 5년간에 105만 명이 창업을 하고 80만이 폐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영업자 들어오시는 분들은 40대, 50대입니다. 이분들이 전체 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영업자 많이 들어오시다 보니까 여기는 심각한 과열 경쟁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10년 전 비교해서 16%가 지금은 11%, 약 5% 정도 줄고 있는 상황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창업했을 때 생존율이 5%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자영업 시장은 열악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또 저희가 좀 주장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중산층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에 나온 내용입니다. 3년 전만 하더라도 중산층이 66%가 됐답니다. 그런데 지금 58% 일주일 전에 기획재정부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실직으로 인해서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하락을 한다는 겁니다. 안정된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일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스타필드가 일자리 어느 만큼 피해 입힌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스타필드가 이점 시에는 어떤 부분이 저한테 급락하게 오는가 하면 소상공인 매출이 급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권의 공동 현상으로 여가 재산권이 급락하고요. 그러면 폐업도 하고 도선 실직자가 양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인구가 이탈하게 되고 창원의 부동산은 급락하고 가계부채 고위험 수준에 가게 됩니다. 인구가 빠지는 데는 대책이 없습니다. 창원의 주택 보급률 지금이 108% 넘어가고 있습니다. 스타필드로 인해서 저희가 창원시 인구 빠진 인구는 저희가 8만 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경제 피해 지수에 대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에서 얘기를 하느냐면요. 창원 용역 보고서하고 수도권 발표 자료 근거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은 1개월 약식으로 했고 수도권은 실제 6개월간 조사했던 내용입니다. 이번에 공론화 과정에서 그 창원 이 부분은 거기 자영업자들이 30대 대표 업종만 했습니다. 여기에는 100대 업종 하려면 자전거, 약국, 당구장인 게 다 포함돼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대 업종을 하면 30대 업종은 전체 48% 정도만 조사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기초 통계를 보면 창원시 소상공인은 사업장 수가 7만여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종사자 수는 17만 3천 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잘 봐야 됩니다. 13만 7천이면 3인 가족이면 40만 50만이 여러분 이곳에 자영업자로 활동하고 산업인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초 통계값으로 봤을 때는 매출 감소가 창원에서 9.1% 났고 수도권이 20.3%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번 용역 보고에서 보면 영업 포기를 13.4%가 포기를 하겠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매출 감소를 봤을 때는 1년간 한 개 점포당 1,500만 원의 매출 감소가 일어납니다. 거기에다가 30대 업종을 했을 때는 약 5,500억이 마이너스가 난다는 부분이 매출이 날아가 버린다는 얘기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봐야 될 거는 종사자들의 실직 수입니다. 18,000에서 27,0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17,000명은 뭘 의미하냐면 포기를 했을 때 저희가 30대 업종 종사하는 18,000명 그리고 서울에서 실제 조사했던 부분을 근거로 했을 때는 27,000명 이 부분을 저희가 정확하게 예의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인구가 빠진다는 부분이 실제 일어난다는 부분을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폐업자 수는 4,500개, 100대째로 9,700개 그리고 영업 포기를 했을 때 드는 사회적 비용은 창업할 때 자영업자가 7,350만 원 창업 비용이 든답니다. 그게 폐업이 이렇게 일어났을 때는 30대 기준으로 때는 3,359억, 100대에서는 약 6,700억 정도 일어난다는 게 이번 보고서에서는 창원시의 재정 부담이 아주 많다는 부분을 반드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그림으로 보자면 이런 매출이 빠진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내려주세요. 예, 실지가 수는 18,000, 27,000명 정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폐업했을 때 아까 그 수치를 이렇게 보기 좋게 이렇게 내용을 만들었을 뿐입니다. 자, 저희가 약 27,000명이 이제 실업을 하게 됐을 때 3인 가족을 보게 되면 약 8만 1,000명 정도 됩니다. 창원시가 인구가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있으면 딴 도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모든 경제에는 인구가 가장 기초적인 요소입니다. 인구가 과연 빠질 수 있는지 더 늘어나지 이거는 저희가 정확하게 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약 27,000명이 되면 창원의 LG 공장이 5개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창원의 기관산업 기계 공업들이 전체 여기 보이는 것들이 없어지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서 자영업자들이 그냥 막연히 보기 때문에 구차가 안 들어옵니다. 그것을 관심 있게 보시면 그분들도 한 해 산업 일자리 충분하게 차지하고 있다는 걸 이걸 보고 가셔야 되는 게 저희가 주장을 드리는 것입니다. 좀 남겨주실래요? 자, 창원기의 피해는 어떻게 보냐면 저희가 이쪽에서 자기 실제 이런 구조를 갖고 가면 창원 특정 지역에 스타필드가 창원이 생기면 매출 상승, 영업 상승 같이 여기는 이런 부분에 흥하게 됩니다. 기존의 창원의 상권 이런 데는 이렇게 이쪽으로 자본 이동, 빨대 효과를 빨리 가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타필드에는 거기서 모든 소비가 지역에서 놓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하루 계산한 거는 처음부터 서울에 돈 다 갑니다. 편의점 하시면 똑같습니다. 하루 계산한 거는 그 다음날 다 올려주는 구조입니다. 이분들은 결국 수수료 20%, 25% 이것만 받을 뿐입니다. 돈은 차원에 전혀 벌지 않는다. 라는 것들이 지역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경제는 뭡니까? 저희가 문물 교환이랍니다. 마트가 미장원 입고 왔으면 미장원에 계신 분들이 마트 우유를 사고 또 미장원에 계신 분들은 마트 머리를 깎고 이렇게 자영업자끼리 우리의 경제가 돌아야 된다. 돌아야만 이 경제 규모는 돌아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서울의 자본이 전부 다 올라가는 것은 차원에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 여러분 꼭 이걸 인식해 주셔야 됩니다. 창원의 거기 경제 피해 규모를 금요로
물어봤습니다. 근로소득을 보니까 자영업자의 연간 근로소득 한 2,500만 원 정도 중기연구원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분들을 12개월하고 27,000명 실직했을 때 약 창원시 내에서 잃어버리는 경제 규모는 8,100억입니다. 그런데 스타필드가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고용을 잃을 때 850명, 여기도 양질의 일자리 아닙니다. 단순직들입니다. 이분들 다 했을 때 약 250억, 255억 마이너스 8,100억 얻어갖고 바꾸겠습니까? 이게 단순한 금액이지만 이게 몇 회전 하는가에 따라 가지고 참 경제 규모는 어떻게 된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창원 예산이 3조 1천억이랍니다. 여기에 스타필드는 약 1조 약 8,200억 정도 매출 갖고 가는 데입니다. 여기에 우리 자영업자들이 갖고 있는 이런 그 경제 단위가 근로소득에 빠지게 되면 이게 결국 무시 못할 우리한테 다 연결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게 여러분들 주장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스타필드 쪽에서 주장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만일 뒤에 발표를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는데 나중에 저기 주장하실 것 같습니다. 토론하면서 내용을 보니까 인구가 유입이 된다는 세 가지 요소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이렇게 뜯어보면 여기 기장에 프리미엄 아울렛 생겨가지고 거기 그 인구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유통이 들어온 거에 인해서. 근데 그 내용은 아닙니다. 이 지역에 아시는 분들은 해운대 정문에 신도시가 생겼습니다. 신도시 8만 생긴 게 전체 인구가 늘어났던 그런 내용이지 마치 유통이 들어서서 늘어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는 미상유구에 불과합니다. 이런 부분을 보고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서울 광명역을 얘기하십니다. 이케아가 들어서고 난 뒤에 인구가 늘어났다는, 그러니까 스타필드가 들어서면 유통이 들어서면 인구가 늘어난다는 거, 그런 부분에 허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 광명역은 광명역사 있으면 여기 이케아 있으면 여기에 이런 아파트 개발, 역사 개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자체에 대해서 인구가 늘어난 거지 유통이 인해서 일어났다는 것은 그것은 저희가 동의하기가 어렵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느 지역에 있는데 너네 없지 해가지고 있으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앞으로 우리 도시 구조는 메트로시티로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과연 저희가 쇼핑할 소비자의 주권에서 복합 쇼핑이 없느냐? 있습니다. 김해 있고요, 광복동에 있고요, 해운대 기장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1시간 차권에는 이용할 수 있는 우리의 주권이 생깁니다. 서울에 있으면 저희가 어렵죠. 근데 도시 규모로 봤을 때는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시의 발전은 부산은 물류, 유통 이 부분을 강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창원은 기계 주인 도시입니다. 이미 기장은 이케아, 몰, 테마파크 이렇게 여기는 유통 특구를 만드는 데입니다. 쇼핑한다고 외지로 오시면 이쪽으로 가시려고 하지 창원에 온다는 부분은 자기네들이 선점하기 위한 하나의 방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저희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유통하고 똑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세계 철기 저희가 봤을 때는 이미 우리 보십시오. 주변에 창원 노타리에 이마트하고 롯데마트 이 공간에 이렇게 대기업하고 과거부터 이렇게 경쟁을 해왔습니다. 이게 과연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복합 쇼핑몰 생기는 것도 그런 논리에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양덕동에 롯데 있고 그동안에는 대기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자기네들 선점을 위해서 경쟁 논리로 얘기하면서 너네 있지 너네 없지라는 이런 걸로 해가지고 왔다는 게 유통의 현 주소입니다. 넘겨주실래요? 자, 신세계가 또 주장하고 있는 것들은 뭐냐면요. 올려주실래요? 카드 매출이 봤을 때 상권이 활성화한다고 합니다. 근데 카드 매출은 전통시장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복합 쇼핑을 들어오면 그것이 낙수 효과로 늘어난다는 것은 또한 저희가 동의가 어렵고요. 그리고 직접 낙수 효과로 시장 파이 증가분이 이게 그 잠식을 초과해서 긍정적으로 나온다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진짜 동의가 어렵습니다. 학자라는 분이 유통편에 있어가지고 사실을 왜곡하면서 얘기하는 것은 정말 저희는 문제점 지적하고 싶습니다. 시장은 낙수 효과가 조금 있습니다. 8대2 법칙이라고 할게요. 내부에서 잠식이 80% 하고 외부에서 오는 게 20% 할 겁니다. 차원의 대기업 유통이
2년 전에 비교했을 때 백화점, 대형마트, 에셋 다 했을 때 약 1조 정도 팔았습니다. 여기에 또 자영업자 파이가 있겠죠. 여기에 하남점이 8,200원을 팝니다. 그러면 여기 이쪽으로 풍선 효과처럼 옆으로 가는 구조지 새롭게 창출된다는 거는 이게 거꾸로 얘기를 하거든요. 마치 80%가 외부에서 늘어난 거. 이거는 저희가 보기가 어렵다는 부분을 말씀 좀 드리고요. 넘겨주실래요? 자, 대기업이 그동안에 지역사회에 얼마나 기여했는가 보겠습니다. 연간 매출 약 1조 가면서도 지역 환원은 기껏 4억 4천밖에 안 했습니다. 그래 놓고 저희한테 지금 대기업이 믿음을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봐달라고. 믿음으로 통해서 거기 대형마트 쇼핑몰을 짓게끔 이렇게 해달랍니다. 저희는 믿음에 대해서 신뢰가 없습니다. 과거 없는 거 현재 없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 믿음에 대해서 저희는 좀 이게 질타를 하고 싶습니다. 넘겨주실래요? 예, 그동안에 저희가 넘겨주실래요? 넘겨주세요. 예, 놔두시고요. 저희가 지금 거기 스타필드 아니 앞쪽으로요. 예, 노브랜드, 이마트, 대형마트, 스타필드 이렇게 해서 차원의 거점을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2006년부터 이렇게 저희가 상인들 뛰쳐 나왔습니다. 왜 뛰쳐 나왔냐면요. 이전에는 대형마트 생길 때 좀 용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시더라도 또 여력이 있으니까. 그리고 소비자 또 주권들이 대형마트를 통해서 편리한 부분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을 충분히 합니다. 그동안 할만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목지점에 누구든지 거리를 틀어놓습니다. 그 틀어놓는 시점이 2006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창원은. 그래서 상인들이 연관 없으면은 이렇게 길거리 나오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장사하는 것들이 별로 자기 기술이 없더라도 장사해도 먹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열심히 해도 안 됩니다. 구조가 안 되니까. 이 부분이 저희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러면 누가 해야 되냐? 대형마트들이 시장을 다 갖고 뺏어갔다는 겁니다. 이제는 적당하게 버리 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속담에 까치밥은 남겨둔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형마트는 지금 계속 갖고 갔어요. 이번에 복합 상표를 통해서 갖고 가려는 부분은 저희가 돈이 너무 어렵다는 말씀과 더불어 저희가 그동안에 활동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골목이 지금 파괴되는 순간을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북면인데 게이슈프가 2016년도에 3월에 200평짜리 하나 오픈했습니다. 이마트가 1호점을 80평짜리를 직영점을 오픈하게 됩니다. 또 2년 뒤에 찍어줄래요? 네. 2년 뒤에 또 하나 오픈합니다. 양쪽에서 하는 200평짜리가 2달 전에 폐업합니다. 그러면 대기업 신세계가 윤리성이 있다고 하면 골목에는 이렇게 안 들어서야 되죠. 적어도 스타필드 하겠다고 하면 골목마저 이렇게 다 파괴를 해놓고 또 스타필드 한답니다. 저희는 이 부분을 굉장히 믿음을 못 갖겠다는 겁니다. 넘겨줄래요? 소리 좀 높이고요. 들어가 주세요. 이게 이제 뉴스 나온 겁니다. 기업형 슈퍼마켓이 여전히 골목상권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한 관련 법안이 20건 넘게 발의됐지만 국회에 그대로 계류 중입니다. 창원의 중소유통상인들이 북면의 한 대기업 유통업체 앞에 모였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의식이 안 돼 있습니다. 이제 끝점이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만난 겁니다. 이거 왜 이랬습니까? 일자리입니다. 이미 단기업형 슈퍼마켓이 영업하고 있는데 기습적으로 대형 유통업체가 또 직영점을 열어서 상인들은 고사할 처지라며 비판했습니다. 예. 제가 이게 발표하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근데 한 자영업자로서 여러분들한테 있는 대로 말씀드리는 게 얼마나 더 공감대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꼭 잊지 말고 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분의 복지는 일자리입니다. 일자리가 보장되고 일자리가 한다면 저희 스타필드 환영합니다. 근데 불행히도 스타필드 오면
18,000에서 27,000명이 자리를 잇게 된답니다. 생계까지 가면 8만입니다. 그 8만 명 어디로 가야 됩니까? 타지에 가야 됩니까? 그러면 창원에 있고 그러면 다른 밀양이나 이런 부분에 우리한테 쇼핑한다고 할게요. 밀양이나 함안이나 거기 자영업자 또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남의 일 아닙니다. 그것이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삼촌도 되고 이모도 되고 여러분 잠깐만 생각해 보십시오. 내 주변에 어떤 분들이 나하고 같이 관계되어 있는지 그분들이 차원의 40%나 50%나 이걸로 살고 있습니다. 그 파이는 남겨둬야 요새 청년 창업들 얘기합니다. 청년들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겁니다. 그 공간에 살 수 있는 여력이 나오는 거죠. 이 시장을 다 갖고 가면 설 자리가 아무도 없습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설 자리가 없는 그분들 어디로 갑니까? 빈곤층으로 하락하겠는 그 사람들 수익 구조가 없으면 소비 주체로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보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국가도 국정과제 일자리는 일자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영업자들을 국가에서 이제 늦었지만 하나의 산업축으로만 봐야 된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가 최대 복지 국가에 지향하는 부분입니다. 일자리는 누구든지 소중한 거고요. 그거는 지켜줘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소비자의 선택은 또 중요합니다. 제가 국영울로 해가지고 저희가 쇼핑 문화센터가 없다고 하면 저 찬성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1시간만 시간 내면 갈 수 있고 취할 수 있습니다. 또 거기 쇼핑하면 김에 돈이 가는 게 아닙니다. 김에 있는 거기 프리몰도 전부 다 솔로 돈 나갑니다. 기껏 해봤자 지역에 하는 사업자체들도 그리고 지방세 하남 지방세 30억을 냈답니다. 그게 고작입니다. 그런데 자영업자들이 아까 보셨죠? 근로소득이 8억 8,100억이 한번 3회전만 하십시오. 2조 4천억입니다. 창원시 1년 예산이 3조 1천억입니다. 그만큼 저희들은 경제활동에 중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 자리에 없으면 되겠습니까? 남의 일 아닙니다. 소비자의 선택도 어느 정도 저희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없다고 하면 찬성할게요.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창원의 경제는 인구입니다. 인구 빠지고 여러분 이웃이 다 빠지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봤을 때는 안정적인 수익 있고 그런 분들은 괜찮을 거예요. 왜냐하면 쇼핑 하면 괜찮으니까. 근데 누구든지 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는 빈곤층은 떨어지는 가속도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일자리 일에는 다 있게 됩니다. 그리고 기회를 갖고자 하는 청년들도 파이가 있으면 해볼 만한 여건이 됩니다. 저희는 그런 걸 좀 지켜달라는 겁니다. 스타필드가 문화로 얘기하는데 문화에 대한 거는 고작 2%에 불과합니다. 마치 전부 그냥 얘기하는 것들은 원한다고 하면 스타필드 좀 더 뭐 로봇랜드를 가든지 좀 외곽을 가든지 그런 부분도 하나의 대안이 되는 겁니다. 꼭 이 복잡한 이 수도 중심가에 와서 이것이 있어야만 상인들한테 10km 내 직격탄을 던져야만 이것이 과연 우리가 바라는 거 아닌지 정말 주장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창원시에 살고 계시는 시민의 입장에서 본인의 생각을 정리하셨다고 하는데요. 그 이야기들의 진정성과 또 수치들, 또 토론의 과제들 아마도 오늘 이후의 시간 그리고 또 다음 주 토요일, 일요일 이야기 들으시면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용기 내어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생각이 옳고 그름이야 여러분들이 다시 또 토론을 하시겠습니다만 용기 내서 이 자리에 올라와서 진정성 있게 또 이야기 나눠주신 유수열 대표님께 여러분 뜨거운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공론을 진행하면 시민 여러분께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런 겁니다. 발표를 2개를 다 듣고 나면 두 얘기가 다 맞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아마 조금 있으면 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거는 시작일 뿐입니다. 여러분들끼리 또 모여서 조별 토론도 하시고 질의응답 시간 조금 있으면 방금 전에 이 유수열 대표님과 반대 측에 지지하시는 교수님 한 분과 찬성 측의 2분, 4분이 이 위에 올라와서 여러분들 조별 토의 이후에 그 질문들을 받는 시간도 가질 겁니다. 아마 주장하는 수치나 내용들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또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체크해서 여러분들과 또 이야기 나누실 분이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찬성층의 입장을 대변해서 과연 신세계 프로퍼티가 진행하고 있는 창원 스타필드가 창원 경제 그리고 일자리 총론적인 측면에서 어떤 영향을 가지고 있고 그 객관적인 데이터는 어떤 것이 있는지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멀리서 이렇게 찾아와 주신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유수열 대표님과의 얘기에서 진정성을 느끼셨다면 우리 찬성 측의 입장을 말씀드릴 분께도 여러분 따뜻하고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조춘환 교수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경기과학기술학교 조춘환 교수입니다.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창원 스타필드 관련해서 프로젝트를 2019년 3월서부터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창원을 한 6번 정도 방문하고 이제 최근에 TV 토론하면서 2번 정도 방문을 했습니다. 창원 같은 경우는 제가 느끼기에 그 3색이 있는 동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창원과 진해와 마산이라는 부분에 대해서였고요. 창원 스타필드를 하면서 여러분들도 제가 이거 발표를 하겠지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대한 분석한 부분보다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잘 알고 있는 중소기업연구원이라든가 아니면 반대 측에서 얘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가 보는 관점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창원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창원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력상인업의 이기와 이축, 그 다음에 실업률 증가 및 그 다음에 고용률 감소, 그 다음에 주택가격 하락, 유입인구 감소라는 부분으로 저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역경제의 위치는 악순환 지속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창원 경제 활성화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런 스타필드나 아니면 대규모 점포가 출점을 할 때 최고의 선택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선택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 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경쟁 관계가 아닌 제조업체가 들어와서 창원을 활성화시킨다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그 다음 최선의 선택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창원 시민에 대한 소비를 보시면요. 일단 2014년 이후 슈퍼마켓 음식점 소비는 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슈퍼마켓 같은 경우에도 창원 내 소비 같은 경우에는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거의 비슷한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를 보시면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사실상 내부 소비도 증가하고 외부 소비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슈퍼마켓과 음식점, 의류점, 쇼핑몰도 모두 음식점과 같이 창원이 활성화되고 있다면 매출액이 증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의류점 같은 경우는 2014년 이후에 매출액이 전반적으로 감소를 했고요. 창원 시내의 소비 같은 경우에는 76.71%에서 61.86%로 무려 16%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 쇼핑몰 89.86%, 50.50%로서 약 30%의 쇼핑몰에 대한 소비가 감소를 하고 있고 지역외로 특히 부산, 대구, 김해로 14.96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2014년 이후에 소비가 거의 정체되고 있고요. 정체되면서도 의류와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감소하는, 그래서 내부 소비도 감소하지만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업률과 고용률을 보시면은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2017년에 7대 도시, 그 다음에 전국보다 더 높고요. 고용률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전국보다 아니면 7대 도시보다 낮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실업과 고용률이 지금 현재 실업률은 높고 고용률은 낮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창원시 부분의 인구 감소, 그래서 인구 감소 부분을 보시면 창원시 같은 경우는 2016년에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요. 2017년에도 감소하고 있고 2018년에도 창원시, 그러니까 마산 이런 것들도 창원시 인근의 주변에 있는 고객들이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창원 같은 경우에는 감소하고 부산도 감소하고 있는데 인근에 있는 김해,
그다음에 양산이라든가 기장군 같은 경우 저희 인근에 있는 그 다른 도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스타필드 입점에 따른 기대효과를 창원시 같은 이런 현상에서 기대효과를 보시면은 유통 채널이 다양하게 공존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소상공인들이 하고 있는 전문점이라든가 아니면 전통시장이라든가 중소형 슈퍼마켓, 편의점 이런 부분이 중소유통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기업 계열에서는 백화점, 고가쇼핑몰, 대형마트, 홈쇼핑, 온라인 유통, 그다음에 아울렛까지 다양한 유통 채널이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이분법을 쓰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과 대기업이다. 네, 이런 시대는 2016년도 이후에 전혀 바뀌고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큰 강자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유통입니다. 온라인 유통. 그리고 주말에 가족을 여가를 보내는 곳이 60, 70년대가 전통시장이었다면 대형마트, 그 다음에 아울렛으로 변하고 쇼핑몰로 복합식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 동네에 대형마트가 있다면 좋은 동네였어요. 근데 최근에는 대형마트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동네 사람들만 이용하는 점포가 대형마트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울렛이 2000년대 들어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울렛으로 갔는데 최근에는 지역으로 모이는 점포 정도의 크기가 복합 쇼핑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최근에 채널이 변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보시면은 기대효과 부분에서는 경남도민시민에서 발표한 경우에 창원 지혜공장이 25만 대를 생산하는 효과라면 창원 스타필드는 33만 대입니다. 이 부분은 그냥 제가 그 인용 자료가 있어서 했는데 최근에 울산시가 9월 16일 날 그러니까 지난주에 발표를 했죠. 보시면은 2조를 투자한다는 금액에서 4,59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유통 관광 마이스가 7,200억 투자에 3,500개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같은 경우에 일자리 창출을 부분에서 제조업체가 차지하는 부분보다는 유통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요. 키 테넌트로서 제조업체와 더불어서 유통업체를 같이 넣는 게 추세입니다. 그래서 울산 같은 경우에도 광역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침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활력소를 위해서 개발을 위해서 이런 유통산업이 같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 하남 스타필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4,700명, 내 고향면에 3,700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교통영향 평가에서는 왜 1,700명이 나올까요? 그 1,700명은 상주 인원입니다. 상주. 딱 일시적으로 상주하는 인원. 아침 8시서부터 저녁 10시까지 근무를 할 때 한 명이 그 시간을 다 근무하지 않습니다. 교대 근무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그거보다 2배 정도의 인력이 직접적인 투입이 되고요.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인원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2배 정도의 고용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규직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스타필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다른 아울렛과 다르게 아울렛은 대부분이 테넌트가 들어와요. 근데 복합쇼핑몰은 신세계가 직접 운영하는 트레이더스도 들어오고요. 다양한 테넌트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직접 고용 인원도 높고 지역 고용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43에서 52%인데 사실상 지역 고용 비율이 창원 같은 경우에는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으세요? 네? 네, 80에서 90% 이상 될 것 같습니다. 하남이나 고양은 주변에 있는 지자체에서 접근을 해서 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요. 창원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서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유통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인근에서 출퇴근을 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그 근무 시간이나 이런 게 아침 일찍서부터 점심 때 끝나거나 점심부터 저녁에 끝나기 때문에 교통이 편리하지 않거나 인근에 있지 않으면 출퇴근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합쇼핑몰 같은 경우에 대부분이 많은 분들이 이런 걸 걱정하십니다. 신세계가 다 가져갈 것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지역 경제에는 도움이 안 되고 다 본사로 빨려 들어간다. 근데 고지를 보시면 납품업체가 약 50%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운영비가 30%. 그다음에 복합쇼핑몰 운영비 같은 경우에 10%, 본사 운영비 및 마진이 5% 정도 됐죠. 사실상 마진이나 이런 부분이 유통업체는 5%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거는 한국에 있는 이마트와 신세계, 현대, 그 미국에 있는 얼마트 다 똑같습니다. 왜 이게 넘어가지 않냐면 유통은
많은 분들이 중소상인과 유통을 경쟁을 얘기하는데요. 현대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의 경쟁이에요. 거기보다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하지 못하면 그 부분에서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다 똑같죠. 여기는 여기도 비슷합니다. 여기서 비슷해요. 그럼 결국엔 뭐예요? 누가 마진을 더 적게 가지냐의 싸움입니다. 더 마진의 5%는 여러분들이 자기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이에요. 회사가 5%의 영업이익을 안 남기면 그 회사는 문을 닫아야 됩니다. 왜? 자가 발전을 못하니까. 그래서 사실상 스타필드가 오픈을 하게 되면 지역 내에서 있는 부분이 90%, 그 다음에 본사 운영 인건비, 신세계 마진이라는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더 보시면 여기까지는 다 지역에 있는 소비고, 그래서 사실상 본사로 간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지자체에서 지역에 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그렇게 하면 법인세에 조금 정도 차이가 납니다. 남은 모든 소비가 다 지역 내에서 나게 되고요. 그리고 고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용 같은 경우에는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2.75명으로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타필드 보고서에 보면 27,964명의 감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주라든가 영등포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파주의 종사자 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13,000명이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18,000명이 또 2년 동안 증가했습니다. 근데 보수명을 보면 5,000명 정도가 증가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와 같이 설문조사 방법에서는 사람들이 응답을 할 때 그걸 추정을 하지만 실제로 통계청 조사를 보면 파주시 인근에 있는 점포들의 매출액이 증가하고 그거에 따라서 고용인원이 증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연구원 2017년도 연구를 보면 고가시중을 하남점이 출점한 이후에 종업원수의 변화를 물어봤습니다. 근데 변화 없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감소했다 9.7, 0.3 정도 나오고요. 사실상 27,986명이라는 숫자가 나온다면 저도 창원 스타필드가 들어오는 걸 반대할 겁니다. 그렇게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면. 근데 사실상 파주나 이런 곳에 보면 이렇게 증가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 증축을 했는데,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이 거기 증축을 할 때 소상공인 분들의 반대가 거의 없었습니다. 2014년도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면 이번에 증축을 할 때 모든 소상공인 분들이 반대를 했겠죠. 그리고 인터넷 기사에 도배를 했을 겁니다. 근데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 증축하면서 소상공인 분들의 반대는 거의 없었고요. 무난하게. 그리고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 증축할 때 찬성했던 이유가 뭐냐면 아울렛의 경쟁력이 없다 보니까 주변 점포의 매출액이 같이 빠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증축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창원 스타필드 같은 경우는 경쟁 상대를 보면 대구광역시, 기장군, 경우는 좀 멀 수도 있습니다. 근데 창원 옆에 있는 김해, 부산광역시, 그리고 기장군, 부산광역시 기장군, 여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런 복합 쇼핑몰이 들어왔을 때 인구가 감소한다면 기장군의 인구가 감소를 해야 되겠죠. 고용이나. 근데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롯데몰 신세계 프리미엄을 2013년, 동부산물 2014년, 그리고 이케아 동부산이 2020년에 출점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2020년에 이케아 출점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여기 대규모 점포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등록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네, 났습니다. 아직도 출점이 1년 정도 남았는데 대규모 점포 등록할 때도 기장군에서 크게 문제를 삼지 않았어요. 그 뜻은 뭐겠어요? 기존의 롯데몰과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이 주변 점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여기가 아마 반대를 했을 건데, 이케아가 들어왔을 때 더 많은 요구 조건, 더 많은 걸 요구했을 건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더 찬성 쪽에서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신세계백화점 대구점, 롯데아울렛 김해점, 창원 스타필드가 예정되어 있고 동부산점, 강북점인데 사실상 스타필드 창원점이 경쟁력을 이기고 창원시가 좀 더 공동화 현상을 방지한다면 김해라든가 아니면 대구, 멀게는 가까이 있는 부산 같은 경우에 보다 더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되어야지만 지역 내 소비도 잡을 수 있고 지역으로 나가는 것도 잡을 수 있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쇼핑센터 이용 고객을 보셨지만 이쪽
이쪽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운 롯데프리마만 김해점으로 가는 고객들이 2014년도 이후에 많아지면서 창원 내에서 소비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김해 가서 소비하는 현상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가 쇼핑몰 조사에서 저희가 2017년 중소기업 연구원 보고서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보고서를 아마 못 보셨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보고서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발주를 했고요. 2017년에 그리고 2017년에 중소기업연구원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이 자료를 가지고 고가 쇼핑몰의 규제에 대한 효과를 쓰기 위해서 그때 당시 2017년도에 규제를 해야 된다고 주 2를 해야 된다는 보고서를 쓰기 위해서 이 보고서가 나왔는데 결과가 지금까지 중소기업연구원과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한 결과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대의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이 자료가 사실상 일부 국회의원과 중소기업연구원과 그외 공개는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를 관심 있는 분들만 보게 되는데 여기서 그 경영 체감도 같은 경우에 양호하지 않다. 아니, 전혀 양호하지 않다. 양호하다로 되어 있고요. 또 양호하지 않습니다. 경영 상태는. 근데 원인이 보시면 경쟁 상대가 심화돼서입니다. 근데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점포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독립형, 대형마트, 그다음에 백화점, 고가쇼핑몰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피해를 많이 주는 게 독립형이에요. 이 뜻은 뭐냐면 음식점의 가장 큰 경쟁 상대는 음식점입니다. 그리고 커피 전문점의 가장 큰 경쟁 상대는 커피 전문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건과 입지나 이런 걸 분석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아는 사람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커피 전문점 어디다 해야 될까요? 라고 해서 정보를 알려줍니다. 이 정도면 사건이 괜찮다. 네,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뭘까요? 알려주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뭘까요? 내일 팔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오픈과 동시에. 그 사건이 잘 되게 되면 주변에 또 다른 커피 전문점이 또 들어와서 경쟁을 하게 되는 거죠. 소상공인 분들도 그걸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경쟁 상대가 이런 고가 쇼핑몰과 나와 급이 다른 게 아니고 나랑 같은 급이 있는 독립형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창원 스타필드가 아까 최고의 선택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최선의 선택이라는 게 거기에 만약 분양상가가 들어온다. 그럼 거기에 다 뭐 들어오겠어요? 음식점, 그 다음에 의류, 그 다음에 커피 전문점이 들어오겠죠. 네. 여러분들은 창원에 있는 더 큰 롯데마트가 있고 스타시티 같은 경우가 대부분 그게 대표적인 예죠. 네, 거기에 보시면 건물의 안에 보시면 커피 전문점과 음식점으로 대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공정포가 생기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1년의 운영을 보시면 폐업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소상공인들 이런 고가식품이 들어오면. 근데 하남 스타필드나 고가식품을 주변에 있는 정보 운영자분들이 94.1%가 지속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분들이 대부분이 폐업을 할 거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고가식품을 오픈에 대한 주변 설문지에서 하는 부분에서는 94.1%가 계속 운영을 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창원을 6번 내려오면서 한 번도 이 복장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상인분들도 저를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항상 얘기를 드리고 오고요. 관광지 복장으로 옵니다. 직접 상인들한테도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분석 결과에 대해서 해석을 할 때도 상인분들한테 물어봐요. 스타필드에서 알고 계신가요? 그럴 때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영향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랑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픈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을 보면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 데가 80.6%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소기업 연구원 보고서입니다. 그리고 페이지 수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냥 제가 워딩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이런 보고서가 민감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제가 조사를 잘하고 설계를 잘해도 제 자료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용되는 자료가 항상 상대방 걸 인용하거나 아니면 그쪽에서 신뢰하는 연구소 보고서를 쓰게 되죠. 그리고 변화 없다거나 고객수 변화, 매출액 변화가 없다라고 설문에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별로 보면은 롯데몰 수원점, 판교점, 대구점, 스타필드 하남점 여기는 교내형이고요.
교내형 중에서도 여기 도시명이라는 단어를 쓰죠. 도시명이고 여기는 교외형 아울렛입니다. 근데 도시명 창원 스타필드 같은 경우는 사실상 도시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도시명에 영향을 주는 정보는 독립점, 대형마트, 백화점, 그 다음에 독립점에 한환자 같은 경우에 독립점과 복합시장에 독립점이 더 영향을 미치죠. 여기서 보면 도시명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게 같은 점포 또는 대형마트 및 백화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옆에 내 옆에 복합식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3km에 있는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경쟁 상대로 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교내형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없습니다. 복합식품물. 그러니까 경쟁 관계에서 그분들이 인식하기에 저기는 다른 생활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공론화위원회에서 이번에 최근에 그 용역을 맡겨서 한 조사입니다. 더 오픈한다면 비정부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설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 2021년, 22년, 23년, 24년에 대한 매출액을 추정해달라고 얘기합니다. 내년도 월급이 얼마세요? 네. 연봉 얼마 받을 것이요? 네, 모르죠. 네, 저도 내년도 제 연봉을 모릅니다. 네. 설문조사라는 방법을 통해서 내가 이거를 매출액을 예측하고 고용 인원이 증가할 것이다, 감소할 것이라는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조사를 했는데 그러므로 해서 이런 부분이 뭐 객관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숫자를 썼으니까. 하지만 신뢰성 부분에서는 그거를 진짜로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최근 실태조사, 그래서 실제 사례, 그 예시로드는 제가 공론화위원회 그 보고서를 보면서 상대방 쪽에서 실제 사례, 그다음에 창원 스타필드 결과, 롯데몰 라바점도 같은 결과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롯데몰은 2006년에 16년에 오픈한 점포인데 같은 결과로 해서 똑같은 보고서 양식과 똑같은 설문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럼 일단은 실제 사례, 파주 46.5%의 매출액 감소가 있었습니다. 근데 결과를 보시면 2019년에서 14년, 15년, 16년, 17년 매출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 카드 데이터를 분석했을 때 46.5%가 아니라 음식점 같은 경우 가장 많이 이 보고서에 보면 음식점이 가장 많이 매출이 감소했다가 나오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음식점의 매출이 증가하는 걸로 나옵니다. 다른 점포들도 1% 이내. 여기는 신기하죠. 쇼핑몰, 의류점 다 매출이 감소합니다. 고향에 3개의 점포가 오픈했습니다. 2014년도에. 다른 동네에 3개가 오픈하다 보니까 파주도 감소하고 그 주변에 있는 점포들도 같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창원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보는 관점은 복합식품물이 들어온다면 매출액이 증가하겠지만 그 증가분이 옆에 있는 의류점이나 음식점에도 같이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남학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여기 17.6% 감소한다고 했습니다. 같은 조사 방법이에요. 근데 남학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출액이 6위는 직접 출점 지역 인근에 있는 800m 지역입니다. 여기 나머지는 목포 지역입니다. 근데 매출액을 보시면 편의점이나 뭐 이런 부분 증가나 감소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크게 감소하진 않아요. 근데 주변 반경을 보면 슈퍼마켓, 음식점 모두 증가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경에 있는 분들이 걱정하는 것은 매출액이 감소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 변화. 그래서 18, 19, 20, 21년까지 매출을 추정했는데 마이너스 2.56%예요. 근데 출점 후에 보시면 마이너스 2.36%입니다. 그럼 이거는 감소할 걸까요? 부정적인 영향을 줄까요? 긍정적인 영향을 줄까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차피 지금 이제 감소하는 추세예요. 창원시 같은 경우에 소상공인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에 나오지만. 근데 감소하는 폭이 여기서 보시면 어떻게 돼요? 줄어들고 있죠. 오히려 완화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창원시 전체가 상권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지만 이거를 완화하는 작용이 있는데 여기서 여기를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부정적이라고 나오죠. 근데 계속 내 연봉이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3년 뒤에도 계속 줄어들어. 근데 그 차이가 다른 요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보시면은 실제 조사 같은 경우에 여기에 보시면 설문조사 방법을 해서 최대한 점주의 설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갈등 조짐에 대해서 피해 실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창원 스타필드보다 오히려 더 많은 피해액이 판정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문 시기 같은 경우에 여기에 보시면 개점 이후하고 개점 전인데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걸 얘기합니다. 개점 전에 이용하는 고객들 중에 15.9%가 감소하고요. 하지만 창원 스타필드로 인해서 21.1%가 새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두 개라면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필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스타필드로 이동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스타필드로 인해서 더 많은 고객들이 이동해서 들어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타필드 같은 경우에는 백단가나 이런 거 보면 백화점보다 더 높아요. 백단가는 낮고 방문비는 높습니다. 더 주변에 있는 점포들에게 기회가 더 제공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도 같은 카드 데이터에서도 나가는 부분과 예, 시간 종료됐습니다. 예. 네,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제가 굉장히 그 팍팍한 사람 같이 보이시나요? 네, 조 교수님이 바로 옆에 오셔서 예 그러고 가시네요.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찬반 양측이 합의한 룰은 단 1초도 어길 수 없다는 점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 그렇게 팍팍한 놈 아닌데 여기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이 룰을 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다만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조금 있으면 여러분들 불임 토론 후에 조 교수님 또 이 한가운데 오셔서 여러분들의 질문을 직접 받으실 수 있을 터이니까 그때 여러분들도 조금 아쉬움을 풀어주시고 그러나 꼭 한 가지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진정성 가지고 또 발표해주신 또 한 분의 발표자 우리 조수람 교수님께 뜨거운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이어질 분임 토의를 마무리하시고 나면요 여기서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질 텐데요. 그때도 시간은 칼같이 지켜집니다. 각 양측이 2분의 시간을 드릴 터이고 2분이 넘어가면 제가 제재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널리 양해해 주시고요. 분임 토론은 이 과정 속에서 여기 들은 이야기들 어떤 건 맞고 어떤 건 틀리고 또 질문도 많이 생기시지 않겠습니까? 그것들 여러분들 사이에서 같이 나누고 각 조에서 질문을 하나씩 많은 조는 3개 어쩔 수 없는 1개 정도라도 만들어서 이 자리에 오셔야 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더레이터님 안내 받으셔서 부인토장에 가서 맛있는 간식 드시면서 즐겁고 유쾌한 부인토 후에 80분 후에 만나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